왔더니 또 고평이 또 생방송을 틀어놓고 네. 이제 출석하시는 것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보고 이제 보면서 뻔한 얘기 옆에서 해설이라고 기자가 한 건지 뭐 기자예요, 표본부터 기자. 기자였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영장 관련 얘기를 많이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도 구속이니 기소니 막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구속의 요건이 뭔지 알잖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잡아다 놓고 수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까. 뭐 혼자 고민한 게 뭐냐면 나도 뭐 사람이 100%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의 어떤 바람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조차도 객관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두 번째로는 또 설령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내 판단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장 기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분명히 제 스스로는 객관적인 양심이 비춰봤을 때 이거는 영장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네. 게 제 어떤 판단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143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읽어본 사람 손으로 꼽으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 제대로 읽어본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결표 던진 놈 중에 그 제대로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많이들 아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전히 뭐 추석 때 네. 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시면 거기 또 한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설령 진짜 이게 어떤 잘못된 바람 때문에 뭐 발부가 되더라도 죄송한 소리 하기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야죠 우리는. 그렇지. 여기서 그냥 기에 밀려서 네. 소용없어 봐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한 번씩 다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것도 졸라 세게. 그리고 언제나 검찰은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까지는 없는데 이 답답하고 화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법정의라는 게 그냥 권력 옆에 안 서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또 반복된다는 게 좀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뭐가 불구하고-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장 그렇죠. 내용이 어떤 네. 내용인지 큰 거는 두 개입니다. 백현동 건하고 이른바 대북송금 건이고 구조는 이래요. 백현동 건도 원래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네. 그거를 뒤집어서 민간업체들에게 유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배임이다 성남시에 대한. 근데 말도 왜 안 돼. 뒤집었냐? 네. 김인섭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친했던 그리고 검찰이 보기에는 비선 실세 이 사람이 민간업자와 붙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뒤집은 거다라는 건데 백현동 건은 사실 검찰이 굉장히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그 구조가 대장동 건하고 똑같은 게 민간업자들이 있고 로비스트들이 있고 중간에 실세 진짜 실세가 있어요. 정진상 전 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꿨다라고 그렇게 영장이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 전 실장에서 막혀요. 본인이 정 전 실장 차원에서 그런 사실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소명이 되기 힘들 거예요. 대북송금권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대북송금권은 왜 그런 북한에 돈을 주려고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사실 되게 황당한데 이 얘기는 주변에서 물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세요. 영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본인의 뭐 대권과 되게 중요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방북할 때 본인이 빠졌다. 그래서 야 이거 나라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도 깨졌다. 나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 말도 안 그러면 되는. 굉장히 그게 잘 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 될 때 창창 가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 깨진 상황이니까 유엔 제재도 있고 돈을 경기도 돈을 갖다 줄 수가 없다. 김성태 네가 갖다 줘라 몰래. 그리고 그걸 북한이 받았다. 받았다. 근데 이 두 개가 안 맞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아사리 구판이 돼 있는데 거기서 김성태는 뭘 믿고 그 구판에 뛰어들며 북한은 뭘 믿고 그러면 그 돈을 납죽 받고 경기도가 지사가 나서서 우리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아니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면 완전 황 아니에요? 어?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역할을 했던 게
똑같은 구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실세인 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론들의 뉴스라는 걸 보면 집중하고 있는 데가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꿨는데 그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실하게 말을 해줬으면 그렇지. 자신 있게 그걸로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잖아.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끼워놓은 거야 이제. 그렇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흔들어서 지금 말을 바꾼 거다. 근데 이화영 전 대표 계속 구속 상태 아니었어요? 근데 영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둬놓고 고립시켜놓고 심리적 압박을 줘서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그럼 거죠. 지네가 한 일이잖아. 누가 가뒀어? 누가 가뒀죠? 이재명이 가둔 거라고 이재명이 가뒀어요? 가뒀다는 듯이 검찰도 말이- 이재명 거야 그러면? 마치 쓰여 있어. 무슨 진짜 짜증나. 가둬놓고라는 표현이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용으로 또 확인 좀 찾아드렸어. 해봤는데 다른 얘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백현동이건 뭐 대북송금건이건 지금 검찰은 피의자를 이재명을 만들어 놓고 사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실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게 도대체 뭐냐, 증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검찰도 할 말이 없어. 전부 그들의 말이거든. 그렇지. 전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증거 능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리고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면 검찰의 주장을 쭉 듣고 야 니들 말 들어보니까 그 증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피의자는 제1당 대표라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저들을 위증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주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가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검찰의 그래요. 그렇죠. 주장이에요. 정확히 영장이 어떻게 되냐면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의자 여기서 이재명이죠. 측근 의원의 회유를 받은 이화영의 배우자가 남편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고립시켜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시킨 모습,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영과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의자의 태도, 정당한 수사권 행사하는 검사를 고발하고 검사들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피의자의 변호인 모습 등을 이화영을 비롯한 본건 핵심 관련자들은 피의자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및 실제 이루어진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 내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고립시켜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고립을 지금 누가 시키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 측이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인사들이 가서 이화영이라는 인물을 고립시키고 있느냐. 인신구금을 한 사람들 그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네. 그래놓고 지금 이따위 말을 써놓은 거야. 이렇게 구속영장에 썼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막 어렵게 쭉 쓰여져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가 검찰을 겁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검찰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140장이 넘는 그 구속영장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저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 검찰에서 이러이러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될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그 얼개라는 게 너무나 성글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영장 기각된다고 보는 거야. 그때 상식적인 어떤 판사가 본다면 야 이걸 좀 더 꼼꼼하게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 텐데. 상식적인 판사가 본다면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그게 모르겠는 거야. 법적인 용어나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주 꼼꼼히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중요한 것들 스크래감하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만 보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143페이지를 보려니까. 그냥 읽는 데만 판사 검사가 제일 네. 열심히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읽는 거죠. 거야.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장실질사에서 검찰에서 가져온 건 1600페이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의견서. 의견서를. 그리고 PT 자료만 400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신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브리핑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600쪽의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들도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맞받아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 1600쪽을 읽어보고 반박하고. 듣고 400페이지 보고 야 저건 잘못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우리도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각자의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대로의 스토리를 구성을 합니다. 논리를 만들겠죠. 이 일과 네. 관련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된 거고 백현동 저기 그 개발 그 허가 관련된 용도 부지 변경이 이래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당시에 북한과의 사업권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걸 공시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익도 굉장히 많이 봤다. 이재명 대표하고 상호했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구성을 해가고 검찰은 검찰대로 나름대로의 영장이 있는 거를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을 해가고 판사가 봤었을 때 야 어느 쪽이 확실하다. 아닌 내지는 야 둘 다 긴가민가해.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거고 검찰 말이 빼박인데? 라고 근데 검찰 말 맞더라. 야 이재명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막 주변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뭐 그러네. 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단식 투쟁 같은 걸 왜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기각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검찰의 신무기가 4시간의 PPT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이 영장 나올 때까지 PPT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라. 이게 구속영장에 적힌 대로라면 이재명은 악마야.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해가지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데 누구는 막 죽고 누구는 막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막 압박을 느끼게끔 돼 있고. 그 하루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란 인물을 구속영장에 묘사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악마입니다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그렇지 거의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지. 이게 무슨 근데 그래서 저는 기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형 나 그래서 궁금한 거야. 어. 구속영장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잖아요. 이건 문학이죠. 이건 법조 문학이에요. 네. 문학적으로 썼으면 판사라는 사람들은 그걸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영장 심사한다는 판사들, 부장 판사들은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이 내용은 익숙한 거예요. 그 부장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박지원 변호사 자기 검사일 때 그 공소장 한 장 넘겨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낸 공소장이 다 한 장을 안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한 장을 안 넘어가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둘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범죄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누가 봐도 지난 70% 80%는 아 이거 나쁜 놈 맞네 라고 해야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 인정이 내가 만약에 누구를 살해했어. 그러면 살해 현장에서 내 DNA가 나왔거나 살인에 사용한 흉기가 내 지문이 잔뜩 묻어가지고 어디서 발견이 되거나.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거의 없다라는 놈이 이게 고현준한테 흉기를 막 수십 차례 휘두르는 게 CCTV에 찍혔다. 그렇지. 끝. 여기서 길게 쓸 게 뭐가 있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 이런 식의 영장들이 구속영장들이 나오는 게 주로 특수부의 수사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쫙 이 어떤 소재들을 늘어놓고 자 빨간색 필요해 초록색 필요해 여기 밑그림이 이런 모양이 필요한데 어디 찾아볼까 아 저기 보니까 저기 있어 라고 조합을 하는 기법 이게 특수부 수사의 전형이라고들 얘기 안 하는데 예. 판사들도 알아요 그건 판사들도 알아요 특수부 영장이 판사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보기에도 사실 판사들도 대부분은 이런 얘기가 좀 뭐하지만 법 쪽에 이게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그러니까 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위기는 미안한데 맞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막 유죄대로 되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 그게 아니지만 아니라 난 이거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으로 봤을 때 야 뭐가 좀 어술한데 그래도 이놈은 나쁜 놈이 맞아라는 생각을 하면 발부를 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야, 그 얘기. 내 말이 내가 거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특수부 사건을 해본 영장을 심사해본 판사들이 예를 들면 뭐 형사부나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살인 사건, 강력 사건 이런 것들에 비하면 특수부 사건이 무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 특수부 사건을 하는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법조계 문화랄까 분위기랄까 검사가 이 정도 썼으면 뭐라도 있으니까 쓴 거 아닐까?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라는 않아. 의견이 있는 것 아니냐. 아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 사건을 떠나서 검찰과 법원의 큰 저는 문제점이 자꾸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 법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진짜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더라도 아 이건 요건이 흔결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사 드라마 보면 나쁜 놈이니까. 없는 증거도 나쁜 놈이면 증거 만들어서라도 집어넣고 우리 동석이 형님처럼 두드려 패서라도 그러니까 정의 구현이랑 정의 그런 구현이라 거다. 이런 사고 방식들에 조금 더 가까워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 박혀 있다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란 판단의 근거는 그 영장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활자로 찍혀 있는 그렇지. 무언가가 그리고 들이미는 증거를 가지고 그것까지 무시해가면서 하진 않아. 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워낙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혹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년의 소모적인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뭐 대장동이 나는 아직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제 지도로만 봤지 내가 거기를 뭐 가볼 일이 있어? 가볼 일이 없지. 막말로 백현동도 난 어딘지 몰라. 양평 고속도로도 어딘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머릿속에 다 바뀔 정도로 이제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어찌 보면 한 달락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네. 날이야 사실. 굉장히 그래서 뭐 중요한 오늘 날이야. 밤 늦게나 뭐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뭐 결론이 난다는 건. 기습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게 걱정과 우려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뭔가 비상식적인 판단이 나올까봐 아이씨 그 막 어떤 분은 판사를 믿느냐 판사가 정치질할까봐 걱정된다. 지금까지 법원이 뭐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느냐 뭐 등등등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영장을 심사할 때 사회적인 여론과 앞서 민주당 뭐 지지자분들이나 탄원서. 당원들이나 네. 탄원서를 또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거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까? 이것도 궁금하다는 거죠. 사람인데 음. 아무 영향도 안 받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그 뭐 90만 명 탄원서를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저는 그게 필요했다라고 잘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최소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난 욕먹는구나라는 생각이라도 들게끔 한쪽으로 야 이게 뭐 여론이 다 이래 뭐 이래서 뭐 아이, 별 부담 없네 이 생각이 안 들게끔은 해준 것만으로도 필요했다. 이게 참 서글프다. 아니 우리가 무슨 법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아니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쳐가며 이 지랄을 쳐야 돼. 근데 그래서 어제 기사들 나온 거 보면요. 어제까지도 새롭게 나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했고 그 압박하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검찰 측에서 깐다는 거예요. 깐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꾸로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오주가 없으면 지금 거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중간에 백현동하고 대북송강 사이에 위증교사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증인을 거짓말하도록 만들었다. 거기도 보면 영장을 보면 막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을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사실 뭐 그런 정도 얘기만 써주면 돼. 그리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거죠. 야 그때 말이야 KBS하고 이렇게 기자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너네 시장이 봤었을 때 그 기자 말고 사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만 이렇게 고소를 하면 KBS 기자 이렇게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덮으시오려는 거 아니야?라고 친절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입시켜 가면서 겨우 그거 녹취를 또 했다 이거야? 받아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난 그걸 읽으면서 지네가 혹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내가 그 말이 그건 거야. 내 말도 그거야. 검찰이 지금 혐의라고 주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 특수부 검사들이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털만 털리면 먼지가 나니까 저기서 저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져.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일가들을 도륙냈던 사건도 결국은 네 맞아요.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원래는 그래요. 대권 그쪽 털면 당연히 뭐 나올 줄 알았지. 거기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표창장으로 갔던 거 아니야.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래. 언론들이 계속 뭐 이 사람 털면 뭐라도 나올 줄 알고 취재 겁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처마 1cm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대장동, 백현동 기존에 무슨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도시 개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그 성남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해왔던 행태들이 있었고 네. 그들은 다 법적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도 그랬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시작한 거라면 아까 형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는 이렇게 판짜놓고 끼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끼우는 데 있어서 지금 자꾸 걸기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에 2018년에 있어 그 재판 끝났던 위증교사 그걸 집어넣은 건 일종의 별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두 건 합쳐진 거인데다가 거기다 막 별건도 듬뿍 넣고 풀코스네. 진짜 할 수 있는
지랄은 다 하는 거지. 야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왜 이렇게 다 때려박는 거야? 증거가 차고 넘치면 그 증거가 있는 사건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를 이재명이 없애려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차고 넘친 증거를 일단 보여달라고.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훼손하거나 인멸하려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판사도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 그렇지, 아니냐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끌 일이었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2년 안에 끝났겠지만 결국 안 됐잖아. 400번 가까운 300번의 압수수색과. 후수가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동안에 사실 민간업자들은 구속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했다는 얘기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 어떻게 판사가 봤을 때도 야 이게 니네 좀 너무 그러니까 뭐 증거가 왜 없냐가 하냐면 이재명이 워낙 악마 같은 사람이라서 흔적도 안 남기고 일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이 악마 같은 사람에서 흔적이 안 남았으면 벌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 되지. 그게 사법이잖아요. 그걸 아까 내가 한 얘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법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 나와 기어 나와야지. 형법의 기본 원칙을 몰라? 월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에? 10명의 살인자를 풀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무고한 한 사람을 죄해서는 안 된다. 벌해서는 안 된다. 맞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였는데 실제 이런 인식들은 법원도 가지고 있어요. 판사들도 가지고 있고. 뭘 갖고 있어? 왜 또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짜증나네. 나는 이런 건 또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들도 몹시 중요하다. 몹시 중요하죠. 그 유시민 작가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세다. 이건 일종의 기싸움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구속이 되겠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아, 그 거죠. 끝이 아니죠.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지난 2년간 끌어왔던 뭐 어떤 각종 수사와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한 단계를 매듭짓는 네. 중요한 날이지만 이게 끝나는 날은 아니다라는 거. 이미 각종 유튜브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는 방송의 유튜브 댓글에도 유죄 막 이렇게 떠 댓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유시민 작가 얘기대로라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또 이렇게 석방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 기각이 돼도 그쪽에서도 안 멈출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안 멈출 네, 거예요. 어차피 그쪽에서 안 멈추겠죠.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넘기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대장동 재판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시킬 거고 네. 거기다가 또 다른 거 뭐든지 갖다 엮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어떻게든 괴롭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믿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야 뭐 문제 있으니까 그랬겠지라는 분들에게 그냥 잘 뭐 어설프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얘기 정도라도 전해줘서 야 그런 거 욕을 하세요, 아니다. 욕을. 야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대한뉴스 보고 와. 그건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살포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그건 괜찮은데 절대 이렇게 욕하는 이런 짓을 안 하시라고. 아, 좋은 말로 하면 쳐 듣질 않는다고 대부분. 막연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자칫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오해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필요는 있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들은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논리들이 있어. 그런 논리들을 들으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봤어? 네가 봤어? 이런 것처럼 그렇지. 뭔가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 많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악마 이거에 있어서 가장 큰 논리가 뭔지 알아요? 과거 형수 욕설이에요. 아직도 그래? 네. 아직도 그래.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주변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야 그걸 이재명이 죽였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재명이 무슨 김부선 씨 얘기를 아직도 하지? 아직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논리가 진짜 신박한. 야 김부선 씨 처음에 그 저 난방비 얘기했을 때 다 헛소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았잖아. 난방비 열사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거야. 이러고 이제날 떨고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거 있어. 미쳐버리겠네 실제로.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네.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욕을 해주면서 대한뉴스 보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네가 그냥 대한뉴스에서 양지열 변호사의 논리를 전부 반박해봐. 아니 그 나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유구한 사법살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봉암 선생님 그렇지. 이런 분들 나 저기 뭐 막걸리 한 대와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정말 아니 이분 훌륭한 분인데 이승만이 그냥 죽였어요. 그렇게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럴 때마다 권력자들에게 살인 도구로 이용을 당했으면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니들은 그냥 이게 조폭 떨거지랑 다를 게 뭐야? 권력자 갖고 야 저 새끼 조져 이러면 막 우르르 몰려갖고 조지고 안 조져지는 사람들은 계속 불러내가지고 결국엔 사람 짜증나게 해갖고 말려 죽이고. 달라진 게 하나 있지. 뭐 이제는 본인들의 의지잖아. 그렇죠. 세대별로 평가하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금 조봉환 선생 얘기를 했지만 조봉환 선생 모르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치.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뭐 박정희 시절을 잘 몰라요. 내가 태어난 건 박정희 때지만 내가 뭔가 이게 자아가 형성되고 뭐 세상 물정 좀 알아가고 했던 거는 그나마 전두환 말 혹은 노태우 YS로 넘어가는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신 독재 시절과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것들과 그 전에 이승만 그러니까 4.19 이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과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활자로 봤던 거하고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저 일종의 독재 행태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 행태 통치 행태 이거를 뭐 우리가 연결시키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겪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대 그대로 지금 뭐 현존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상식 안에서 그걸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끌고 오고 저기서 끌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봐. 그냥 보자고 2년 동안 몇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해서 언론과 뭐 검찰이나 뭐 이게 수사 당국 혹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다 얘기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게 확답이 될 거 아니냐고. 만약에 이런 거 야 검찰이 그렇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라고 누가 얘기하면은 야 그래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차고 넘친다는 증거 너 하나라도 아는 거 있냐라고 물어봐봐요. 너 하나라도 아는 게 있냐? 차고 넘치면 당연히 너도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최소한.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를 거북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아 차라리 싸우느니 말 안 하고 말겠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요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내 상식과 또 위배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게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잘못된 정보나 뭐 왜곡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상대방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 말고요. 백지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백지인 분들이 되게 모르는 많아요. 사람들. 노관심과 모르는 사람. 그냥 그래? 내지는 그렇다며 그냥 신문 제목만 보고 그런 분들에게는 욕하지 말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설명하면 돼. 차분하게 알려주시면 돼요.